이 추운 날에 역삼동 이 바쁜 곳까지 와주시는 게 정말 찐사랑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 12월 6일 날 B2B 5주년이 돼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약간 작은 돌담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 파도를 여러 번 넘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한 분이라도 안 계셨으면 아마 이 자리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직접 뵙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배를 탄다는 의미에서 온보딩으로 행사 이름을 지었고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크루라고 부르기 위해서 크루 온보딩이라고 세션 이름을 지어봤어요. 저희가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재단 심사에서는 이런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매달 월간 임팩트를 보내드리기는 해도 저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왜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굉장히 선명한 자신감이 있는지 그거를 좀 같이 공유드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고요.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딱 2013년 11월 달에 제가 우연히 뉴스에서 베이비박스 관련된 기사를 보게 돼요. 그때는 이게 뭐지? 그런 마음에 어떻게 그 물건이 담기는 상자에 아기가 들어오지? 하는 마음에 그때 이제 주사랑 공동체에 전화를 해서 아기를 돌보는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어요. 한 2년간 그렇게 했는데 뭔가 그때 굉장히 핫 이슈여서 기자들이 상조해 있고 아기를 부모들이 두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아기 들어오는 수가 늘어나는데 뭔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게 지금 이제 저 뒤에도 와 계시는데 베이비박스에서 그 10년간 넘게 일하셨던 정영란 전도사님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그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 만들어진 2009년부터 14년까지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들 500여 명의 부모들의 상담일지, 그러니까 1000여 명의 부모들의 상담일지를 전도사님께서 공유를 해주셔서 그거를 한 반년 넘게 분석을 했어요. 그 데이터가 사실 온전치 않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 꿋꿋이 제 옆에서 데이터 분석 작업을 도와주신 저희 재명님도 뒤에서 식사하고 계시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 저희가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 3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대중이 그때 당시에 이제 베이비박스 부모의 아기를 두는 부모들을 무책임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부모들이라고 이제 인식이 강했는데 제가 찾아낸 거는 이 부모들이 사실 청년 빈곤이나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비혼한 부모가 됐거나 아니면 아기가 장애가 있거나 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건강 이상이 있거나 또는 원치 않은 뭐 강간 등의 이유로 임신이 됐거나 그래서 뭔가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 부모가 된 청년들의 문제라고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베이비박스가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베이비박스가 아니라 그 이전의 앞단에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미 일어나고 나서 베이비박스는 뭔가 수면 위에 떠오르는 부표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았고요. 두 번째는 모두가 이 아기들이 버려진 아기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30%의 부모가 아기를 다시 데려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언론 보도에서는 겨우 30%, 20%라고 말을 하지만 이 상황에 있는 부모들의 그런 설명을 읽었을 때 30%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이 30%를 더 늘려나갈 수 있을까? 라는 데 이제 긍정의 끈을 잡고 가자가 이제 B2B 모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베이비박스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기를 키우고자 하는데 어려운 부모들이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진짜 문제를 정의했고요. 베이비박스에 부모가 아기를 들어와서 베이비박스에서 아기가 전국에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일련의 과정을 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강의 상류에서 어느 지점에서 개입을 한다면 베이비박스까지 오는 물살을 아예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단서를 준 팩트는 모두가 충동적으로 버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모들이 임신인지 사실을 알고 굉장히 많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후의 선택으로 베이비박스를 찾는다였고, 많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지만 이 정보는 사실상 굉장히 흩어져 있고 찾아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정보를 찾는 그 공통된 수단은 모두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뭔가 임신 중에 갈 곳이 없어서 공원 벤치에서 도움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 파산한 비혼부 같은 경우에 뭐 PC방에 가서라도 정보를 찾는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저희가 B2B의 첫 번째 솔루션 품이라는 솔루션을 만들게 된 계기인데요. 어려운 상황의 부모가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이 품은 굉장히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60분 정도의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만들었고요. 오늘 베이박스 이 베라톤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오셨죠?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봐 주실까요? 네.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래서 런칭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2020년 4월에 어느 날에 행복나눔재단에서 이런 비혼모를 대상으로 우리가 식품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발발해서 직후였는데,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한부모 가족, 취약한 환경에 있는 한부모 가족들을 대상으로 1억 원어치 식품 지원을 이제 저희가 태웠고요. 사실 저희가 공식 런칭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태우면서 일말의 광고비 하나 없이 그냥 저절로 오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가 신청자가 전국에서 이제 막 신청이 들어오는데, 제가 마치 성수동 한복판에 앉아서 공 하나를 이제 띄웠는데 그게 인터넷을 타고 전국의 방방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짜릿했고,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품을 실제 만들고 나서는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싼 솔루션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랬는데, 이제 실제 사용자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보가 없는 거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정보는 생명이다. 뭐 개나 소나 다 앱 만들려고 해서 품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말 실제 당사자는 이런 앱을 만들려고 개발 공부 중이었다고 하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왜 너네가 해? 그런데 실제 여가부의 서기관은 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민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픈 첫 3주에 1000명이 넘게 사용자가 들어왔고요. 지금 3.5년이 지난 지금은 누적 사용자가 4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품 1.0부터 저희가 지금은 앱으로 런칭을 해서 3,400여 명 정도 되는 가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53만 뷰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품은 이제 세상에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서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 부모들 또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긴급한 상황에서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부모들에게 이제 긴급주택을 연결한다든지, 뭔가 안전하게 들어가서 출산할 수 있는 곳들을 연결을 했고, 이 멘트는 사실 저희 사용자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팀보다 더 품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 같이 소외된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모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품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는 기존의 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그런 파트너사들이 연락을 주고, 그래서 더 많은 자원을 연결하게 됐고요. 여기 오늘 또 파트너사 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요. 꼭 필요한데 비어있는 부분을 파악하게 되고, 그런 비어있는 곳들의 자원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사회 자원 외에 저희가 이제 이런 파트너사들에게서 연락을 주셔서 뭐 유아용품부터 식품 지원, 그 다음에 뭐 가족사진, 정서 지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2,000명이 넘는 가족들에게 3억 6천 원어치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됐고요. 여기 파트너사분들도 와 계신데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봐 주실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위기임신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B2B 사무실로 좀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기초생활수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만 18세 때부터 저희랑 인연이 연결이 돼서 청소년 비혼모였는데 비혼모 보호시설을 퇴소하면서 새로운 보금자리에 들어가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새 집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뭔가를 사줘도 냉장고가 없고 전자레인지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먼저 지원을 하고 굉장히 많은 위기 상황을 넘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화 한 통이 저희한테는 이분이 어쩌면은 자립하지 않으면 위기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B2B는 이제 자립 지원 사업까지 확장을 하게 되고요. B2B반의 방식으로 자립 지원 솔루션을 또 만들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미성년 자녀를 기르는 한부모 35만 가구 중 거의 절반 가까이인 46%가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절반 가까이가 자기는 평생 수급자를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일하지 않는 한부모 중 아예 취업 의사가 없는 가족이 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정말 물리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장애가 있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움직여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나는 일을 정말 해보고 싶은데 이제는 나는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왔고 일을 하면 수급이 끊기거나 지원이 끊길까봐 너무 무서워.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도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요. 2시간 넘게 상담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일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이 끊길까봐 두렵다는 거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일을 함으로써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지원들이 7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알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도 그럴 것이 이 내용을 보시고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다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B2B는 많은 자원 중에 정보를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립 지원 쪽에서도 B2B만의 솔루션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옥토포스예요. 그래서 옥토포스 뭔가 비슷하죠. 문어 선생님 마이 옥토퍼스 티처 다큐멘터리를 따와서 문어 선생님이 이제 정부 지원금을 알려주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 이제 부모의 생리를 기입하고 자녀의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그다음에 내가 얼만큼 벌고 싶은지 생계급여를 지금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이렇게 뭐 근무 전에 정부 지원금은 얼마인데 근무 후는 얼마고 각각의 정부 지원금을 얼만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부 지원금이 종류별로 내가 언제 신청해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 사실 계획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별화된 그런 플래너까지 이제 맞춤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여기 저희가 2021년 11월 11일 날 11월 11일은 이제 더 이상 빼빼로데이가 아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날이다. 라고 해서 이제 런칭을 했고요. 이 사이트에서 뭔가 일을 할 동기부여가 된 부모들에게는 거기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부모 가족들에게 친화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과 협업을 맺어서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임팩트나 그로앤베터, 스파르타 코딩클럽 같은 곳들이랑 협업해서 이제 8가족이 했고요.
41가족이 이제 취업 지원을 했는데 취업에 성공한 가구는 8가족이에요. 저 일자리 파트너사도 와 계시는 걸로 아는데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저희한테 첫 번째로 연결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신 그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스의 이명기 이사님이셨고요. 그래서 8가족이 취업에 성공했는데 이게 제가 좀 맥락을 좀 드리자면 굉장히 이 숫자가 적지만 한 가족 한 가족당 정말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비슷한 유사 사업을 하는 다른 기관에서 비혼 모드를 채용하고 싶은 기업도 못 찾겠고 지원하고자 하는 비혼 모드 못 찾겠다 그런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데요. 이렇게 좀 왕성하게 결과를 내고 활동을 하던 차에 이 가족들이 근속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들여다봤을 때 이제 반 이상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 돌봄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 지원이 단절될 경우 이렇게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연히 건강도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문제가 출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취약한 환경에서 가족들이 산후조리를 꿈도 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과체중이나 아니면 관절, 뭐 허리 디스크 등등으로 이제 점점 더 자립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B2B가 이제 처음에 위기임신 사업에서 시작을 해서 자립지원 사업으로 확장을 했다가 자립준비 사업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B2B 자립준비 사업은 202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나온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고 선명해요. 저희가 구성을 이제 그 산후조리가 안 된 가족들을 대상으로 운동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적성을 살린 진로 준비 그리고 교육 지원 이렇게 해서 7가족을 총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를 살펴드리면 이제 우울증 약을 계속 복용하고 계셨던 20대 한부모가 계셨는데 이 운동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뭔가 이것저것 하고자 하는 도전의식이 피어올라서 모래놀이 치료 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뭔가 밖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운동을 하면서 그 쿠팡에 이제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뭔가 계속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자격증을 따게 되고 적금을 들고 뭔가 나한테 선물을 하고 투자를 하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분 같은 경우 저희가 B2B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누가 더 어렵나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나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취지를 정확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정말 힘이 나요라는 말씀도 남겨주셨고요. 그 지난 5년간 자립 지원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들어냈는데 세상하고 단절돼서 방 밖으로 나오지 않던 그런 그 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자녀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까 이명기 이사님 계시는 TWC에서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앞으로 여기서든 어디서든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분이 이전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면 조금 더 의미가 다르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품과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하던 20대 한부모는 이제 B2B에서 코딩 교육을 지원을 받아서 뭔가 당장 급한 돈을 위해서 콜센터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투자해서 개발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랄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한부모 가족의 평도 있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B2B 같은 경우에 한 가족을 그 인생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서 단계적으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그 위기 임신 출산 구간부터 B2B랑 인연이 닿았는데 출산 후 10일간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계속 굶고 있었고 집에 월세가 밀려서 바로 나왔어야 됐는데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긴급주택에 연결해서 무사히 이제 아기를 낳은 후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여기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긴급주택 운영하시는 이미숙 국장님도 와 계신데요. 손 한번 흔들어 봐주세요. 네. 그래서 결코 B2B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영역에서 일하시는 그런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이라, 이분이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긴급주택에 들어가신 후에 한번 뵈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다이어리 꾸미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되게 비싸고 그런 좋은 스티커로 만든 게 아니라 보면은 전단지를 막 오려붙여서 하셨는데 너무 색감이나 이런 게 되게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자립준비 사업을 할 때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다꾸 작가로 뭔가 조그맣게 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작가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분보다 표현을 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을 정도로 저희한테 이제 편지를 남겨주셨는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과정들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있었지만 살면서 몇 번 느끼지 못할 특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행복,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다음엔 더 잘해야지 하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응원, 구매자분들에게 대한 감사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기 상황부터 연결이 돼서 자립까지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출산 후에 베이비박스랑 입양 중에 이제 고민을 하던 30대 한부모이신데요. B2B에서 이제 그로앤베터에서 하는 CX 매니지먼트 교육을 연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눈에 선한데 7년간 경력 단절이었고, 내가 다시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약간 거의 떠밀듯이 해서 지금은 해외 취업에 성공하셨어요. 구글 자회사에. 그래서 이제 전력 질주 해주셨고, 월간 임팩트를 받아보고 계신데, 월간 임팩트 오프닝 서문에 본인이 소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B2B 같은 경우에 이런 한 가족들의 사례를 한 가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이냐면, 저희가 원래 복지기관이 아니고 뭔가 뚜렷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단위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확산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여전히 왜 임팩트를 확산할 수 있을지 선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의 기사예요. 11월 16일 날 고딩언바 4에 나온 누구누구 친부가 다른 아이가 3명이다. 빚이 5천만 원. 그래서 그때 제가 예상한 대로 엄청난 많은 악플이 달렸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냐 뭐 등등등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 이게 굉장히 흔하게 보는 아기 아빠가 다 다르고 반복되는 임신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위기 임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정폭력이나 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뭐 자가 출산했거나 빚이 있거나 출생신고가 못했거나 등등등, 아기랑 분리가 됐거나 수감이 됐거나 등등등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현장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보는 위기 임신 유형들을 6가지의 유형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페르소나라고 부르는데, 한 페르소나가 같은 상황에 있는 수천 명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10대 고등학교 커플인데 임신 중이고 주거가 불안정하고 원가족과가 단절된 경우, 이 케이스도 사실 저희 사무실로도 찾아온 케이스인데요. 뭐 인터스텔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거기 소개된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반복되는 위기 임신 유형을 나눠서 이 가족들이 위기 상황에서부터 자립에까지 이르기에 어떤 사회 자원을 어떤 순서로 단계로 연결해야 되는지 전부 매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빈칸에 보시면 꼭 필요한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파악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초음파 검사인데요. 나라에서 임신 지원을 받으려면 임신 확인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면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음파 검사 비용이 없어서 아예 그 장벽에부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원을 연결해 나가면서 제가
작년 5월에 대통령 인수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 제언을 했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위원 중에 한 분이 이대 목동병원의 교수였고 그래서 뭔가 아는 그 제약회사를 설득해서 이런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마련이 됐고 그 외에도 이제 한국오가논에서도 와주셨는데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뭐 한국오가논 같은 파트너사에서 이제 그 위기 임신 출산 쪽에 비용 그 임직원분들이 후원금을 모아주셔서 이런 쪽으로 뭔가 비어있는 부분에 자원을 메울 수 있게 힘을 보태주시고 계시고 또 저희가 올해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5년간 그 10억을 기부를 하셔서 그 기금 중에 6.5억 원을 이런 현장에서 꼭 필요한데 없는 자원을 앞으로 5년간 메우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주거 지원은 많이 있는데 이사를 한 다음에 생활자리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젓가락 숟가락부터 하나도 없어서 뭔가 햇반이나 통조림이 가면 그게 먹을 그릇이 없으니까 대야에 먹거나 햇반을 드렸는데 전자레인지가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비어있는 세간살이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네, 감사하게도 그거를 조금 더 대규모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그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팀장님하고 대리님도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설은 이렇게 그 각 유형별로 필요한 자원을 계속 파악하고 메워가다 보면 이들이 자리까지 가는데 사각지대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이 사용자 여정지도, 그러니까 위기 임신부터 자립까지 가는 그런 로드맵을 지금은 저희가 6개를 파악해놨는데 훨씬 더 많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를 더 많은 유형을 파악하고 자원을 파악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바라보고 그 모바일 플랫폼을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 기존에는 1대1로 현장 담당자랑 상담을 받고 했어야 됐는데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같은 상황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 전국에서 어디에 있던 어떤 그 순간에든 1대 다수가 동시에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인터넷으로 확산을 하게 되면은 같은 유형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한꺼번에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임팩트를 더 크게 내볼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국가 통계를 움직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